지난 9월 2일 인도의 사티시 다완 우주센터에서 태양 탐사선을 쏘아 올렸습니다. 태양에 관한 몇 가지 미스테리를 밝히기 위해서 무려 150만 킬로미터, 4개월에 걸친 여정을 출발한 것인데요. 불과 며칠 전 달에 탐사선을 보낸 인도에서 태양까지 가려고 하는 걸 보면 와, 정말 폼 미쳤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도무지 범접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저 태양에는 과연 어떤 미스테리가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 그 전에 도대체 저기에 어떻게 탐사선을 보낸다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과학기사 읽어드린 남자 임영입니다. 오늘 준비된 타이틀은요, 신의 영역에 도전! 인도의 태양 탐사 프로젝트 아디트야 L1입니다. 사실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게 달이나 다른 행성들이랑은 다르게 참 이 사람을 숙연하게 만드는 면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기는 우리가 당연히 범접할 수 없고 탐사할 수 없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요. 그쵸? 하지만 인도에서는 과감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도대체 얼마나 가까이 가는가? 네, 일단 지구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150만 킬로미터를 날아갑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니까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한 요 정도 지점? 100대 1인 지점? 보자마자 딱 이 생각이 드시죠? 장난하나, 태양까지 간 거 아니잖아. 네. 하지만 이 지점에 간 것도 정말 어렵고 힘들고 대단한 겁니다. 기존에 지구 궤도에서 태양을 관측하던 장비를 보시면요, 지구가 여기 있고 지구 주위에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다고 치면 아디트야 L1은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실제 비율로 하면 훨씬 더 멀리 있어야 돼요. 왜냐면 1대 1000의 비율이거든요. 1대 1000. 또 이렇게 보니까 멀기는 엄청 멀죠. 그러니까 물론 뭐 태양까지 엄청 가까이 가지는 못했어도 인간치고는 제법이군, 이 정도 수준까지는 된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게다가 아디트야가 있는 이 지점 L1 포인트라고 부르는데 엄청 극한 환경입니다. 일단 공기가 없기 때문에 열 에너지가 골고루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태양을 향하는 면은 온도가 초고온, 그러니까 1000도씨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반대쪽 면은 영하 100도 이하로 굉장히 차가워질 수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열 관리 시스템이 없으면 거기서 버틸 수가 없다는 말이죠. 한쪽 면 엄청 뜨겁고 뒤에는 엄청 차갑고 이렇게 굳이 힘들게 여기까지 간 이유는 L1 포인트가 태양 관측에 아주 유리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점은 딱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지점이 지구의 중력과 태양의 중력이 딱 동일하게 상쇄가 되는 지점이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마치 무중력 같은 환경이 형성된다는 말이죠. 무중력 어떻습니까? 아무 힘도 안 줘도 그냥 둥둥 떠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료 걱정 없이 장기간 탐사하기에 딱 좋은 지점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점은 항상 태양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점인데요. 지구 궤도에서 태양을 관측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태양을 본다고 하면은 계속 태양만 보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지구 궤도에서 태양을 보는 건 막말로 롤러코스터 타면서 이거를 막 관측하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죠. 대충 무슨 말인지 느낌이 오시죠? L1 포인트에서는 딱 고정해 놓고 태양을 계속 바라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이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디트야 L1, 이 친구가 밝히려는 태양의 미스테리는 뭔가? 아마 들으시면 진짜 뭔가 좀 이상한데? 싶으실 겁니다. 총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태양 대기 온도입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1번 지점, 2번 지점, 두 지점 중에서 어디가 더 뜨거울까요? 네, 맞습니다. 1번이 더 뜨거워야 정상이죠. 하지만 아닙니다. 2번이 훨씬 뜨겁습니다. 수백 배 이상 더 뜨거워요. 여기 1번의 온도는 5000도씨 정도인데 2번의 온도는 100만 도씨가 넘어요. 뭔가 이상하죠? 이유? 모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걸 밝히려고 떠난 거고요. 다음 두 번째는 태양계에서 가장 위험한 현상에 대한 것인데요. 바로 태양에서 엄청난 고에너지 입자가 쏟아져 나오는 그 원인을 밝히는 겁니다. 물론 대략적인 메커니즘은 알려져 있어요. 태양 내부가 다이나믹하게 막 휘저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 다이나모라고 하거든요. 다이나모. 이 현상에 의해서 태양의 자기장이 막 급격하게 변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CME라고 하는 코로나 질량 방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딱 여기까지가 이론적으로 추측하는 부분인데요. 문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다이나모의 좀 더 구체적인 원인이라던가, 그러니까 내부가 막 휘저어지는 그 구체적인 원인이라던가 하는 부분은 연구가 더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현대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렇죠. 현대과학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말이고, 이런 미스테리를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과학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태양 탐사에 많은 과학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과학의 이론적인 발전 이외에도 이번 프로젝트가 가지는 의미는 큽니다. 좀 전에 말했던 태양이 방출하는 고에너지 입자들을 보고 우리는 솔라스톰 혹은 태양풍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태양풍을 미리 대비하지 못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전자기기나 발전소, 전선 이런 것들이 파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태양풍들 중에서 유독 강력한 태양풍을 보고 우리는 솔라 슈퍼스톰이라고 부르는데요. 100년에 한두 번씩 엄청나게 큰 게 옵니다. 이때 태양에서 몇십억 톤의 고에너지 입자가 뿜어져 나오는데 지구까지 빠르면 하루 만에 올 수 있습니다. 물론 1-2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자기기가 별로 없었으니까는 이에 대한 타격이 없었겠지만, 지금은 전 지구적으로 몇백만 킬로미터의 전선이 깔려 있고 엄청난 수의 발전소나 전자기기가 있잖아요. 이거 진짜 난리 납니다. 최근에 심했을 때는 1859년에 캐링턴 이벤트라는 일이 있었는데, 이게 얼마나 셌냐면 전 세계적으로 오로라가 쫙 깔렸었고요. 한국에서도 오로라가 보였다고 해요. 그리고 밤이었던 지역에서는 순간적으로 해가 뜬 것으로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이때는 전자기기가 전화기 말고는 거의 없다시피 해서 전화국에 불나는 정도로 끝이 났지만, 만약 지금 이게 온다면 과학자들은 미국에서만 3,000조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고치는데도 당연히 몇 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게다가 2019년에 한 연구에 따르면 수천 년에 한 번꼴로 일반 태양풍의 1만 배에 달하는 에너지를 내뿜는 슈퍼 플레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이때는 진짜 미리 대처하지 못하면 석기 시대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제품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또 우리가 우주로 나아가는 시대잖아요. 지구는 자기장도 있고 대기권도 있고 해서 보호막이 잘 돼 있으니까 그나마 피해가 덜할 수도 있는데, 인공위성 같은 친구들은 그런 게 없죠. 지금 스페이스X를 필두로 해서 인공위성을 수천 수만 대를 쏘아 올리고 있는데, 이거 개당 싼 거는 몇억, 비싼 거는 몇백억 단위거든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1000개만 해도 금액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 태양풍에 대해서 더더욱 잘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참 인도가 이번에 좋은 성과를 내서 이런 불안 요소들이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욱 흥미롭고 재미있는 과학 기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인도 우주 산업 관련된 이야기만 연달아서 2개를 해봤는데요. 진짜 요즘 인도 폼 미친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어도비, 트위터 이런 큰 IT 기업들 CEO가 다 인도인인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조금 무섭기까지 하네요. 안녕.